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K리츠 위클리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마지막 주 K리츠 위클리 소식인데요. 지난 이제 8월 마지막 주 이제 K리츠는 상당히 이제 좀 긍정적으로 이제 한 주를 마무리했는데요. 오랜만에 이제 리츠 시장이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8월 마지막 주 20개 상장 리츠의 이제 단순 평균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4.02%를 기록했는데요.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죠. 실제로 올해 들어 가장 큰 이제 상승세를 보인 한 주였고요. 이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요소들이 좀 많았습니다. 우선 이제 잭슨홀 미팅 관련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난주에도 전해드렸지만 지난주에는 사실은 이제 장이 마감되고 이제 나온 결과였기 때문에 실제로 리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었는데 지난 8월 마지막 주에 어떤 리츠 주가를 보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잭슨홀 미팅, 이제 글로벌 통화 정책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미팅이죠. 이 잭슨홀 미팅에서 작년에는 사실은 이제 다소 좀 뭔가 시장에 충격을 주는 그런 발언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실제 이제 제롬 파월 이제 미국 연준 의장이 이제 그분의 있던 얘기에 다시 한번 시장이 주목할 수밖에 없었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매파적 발언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하지만 대부분 이제 시장에 있는 관계자들은 예상했던 수준의 발언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그간의 금리 인상 정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낮아졌다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왔고요. 실제 그 이후에 이제 나온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들을 보면 둔화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완화됐고 이러한 점들이 리츠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들 하나 조금씩 살펴보면 일단 그러니까 미국 노동통계국이 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달에 이제 미국의 채용 공고가 28개월 만에 최저치인 880만 건으로 감소를 했는데요.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수치 발표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제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리서치가 있는데 그때 이제 950만 건을 기록했거든요. 그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낮게 나온 수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연준의 어떤 고금리 정책이 마침내 고용시장에도 효과를 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 미국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전망도 그만큼 약해지고 실제 국채금리도 급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9월 1일에도 이제 미국 고용지표 관련 이제 자료가 하나 나왔는데요. 그때 이제 보면 나온 거는 이제 미국의 8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에 관한 자료인데 이 수치 자체는 18만 7천 명으로 전월 대비해서 18만 7천 명이 증가해서 이제 월스트리트 전망치인 17만 명 증가를 웃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전히 고용이 강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다만 이제 미국의 8월 실업률 자체가 3.8%로 집계가 됐는데 이 수치가 이제 작년 2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고용 시장도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실제로 이제 8월 달에 이제 시간당 평균 임금 같은 경우에는 전월보다 이제 0.08달러, 0.2% 올랐는데, 상승폭이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내에서는 향후에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점들이 아마 리츠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별 리츠들을 보면 실제로 이제 20개 리츠가 모두 상승을 했는데요. 이렇게 20개 리츠가 이제 일제히 오른 거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만큼 이제 분위기가 아주 크게 이제 전환된 그런 이제 한 주간이었고요. 그리고 개별 리츠들의 상승폭 자체도 상당히 컸습니다. 이제 다시 살펴보면 가장 크게 오른 게 이제 신한 서부 T&D 리츠인데 한 주 동안 7.44%나 올랐고요. 그리고 NH 오런 리츠가 6.96%, JR 글로벌 리츠가 6.84%,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가 6.72%, SK 리츠가 6.15%,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가 5.89%, 그리고 D&D 플랫폼 리츠가 4.71%, KB스타 리츠가 4.61%, 하나 리츠가 4.58% 올랐는데요. 이렇게 이제 소개해드린 리츠들 같은 경우에는 K리츠 주간 상승률 4.02%를 상회할 정도로 큰 폭으로 오른 리츠고요. 특히 이렇게 상승세가 컸던 리츠들의 특징을 보면 최근에 하락폭이 컸던 리츠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가 있는데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주가가 유일하게 2,000원대에 머물고 있는 리츠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올 초부터 이제 마스턴 프리미엄 리츠가 올 초부터 지난 8월 25일까지 24.63%를 하락해서 가장 크게 하락했는데, 이번 주에 이렇게 이제 6% 가까이 오르면서 그간의 하락폭을 상당히 이제 만회했던 그런 한 주간이었고요. 이 외에도 이제 올해 이제 마스턴 프리미엄 리츠 외에도 주가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2,000원대로 하락한 리츠들이 있었는데, 이제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와 D&D 플랫폼 리츠도 최근에 주가가 2,000원대로 주저앉은 적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정도로 많이 떨어졌는데, 이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와 D&D 플랫폼 리츠도 지난주에는 상당히 크게 오른 리츠 중에 하나였고요. 또 신한 서브 D&D 리츠, NH 오른 리츠 같은 경우에도 3,000원 선이 위태로울 정도로 많이 떨어졌었는데 많이 상승했고, KB스타 리츠 역시 최근에 어떤 신저가를 계속 새로 쓰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리츠들이 상승폭이 크다 보니까 올해 이제 주간 상승률도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이 K리츠 주간 수익률 추이를 보면 1월 첫 주가 이제 4.01%로 가장 크게 올랐고, 그 이후에는 4%대는 고사하고 3% 이상 상승했던 주도 한 주도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1월 첫 주 이후 처음으로 4월 8월 마지막 주에 4.02%로 오르면서 올해 최대폭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참고로 이제 올해 현재까지 전체 39주가 있었는데, 상승세를 기록했던 주가 절반이 안 되는 15주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올해 전체적으로 리츠 시장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별 리츠들의 어떤 상황을 좀 더 보면, 신한알파 리츠 관련 소식이 있습니다. 신한알파 리츠 같은 경우에는 원래 초창기에 상장을 할 때 이제 판교에 있는 그레이츠 판교, 옛날에는 이제 이름이 크래프톤 타워였죠. 그레이츠 판교, 그리고 최근에 매각한 용산 더 프라임 타워, 이 두 개의 자산을 가지고 상장을 했는데, 이 그레이츠 판교에 있는 그레이츠 판교의 초창기 투자자 중에 이제 임차인이었던 크래프톤도 초기 투자자였습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 이제 그 당시 사업이 되게 확장되는 그런 어떤 시기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옥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사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크래프톤 타워, 지금의 그레이츠 판교죠, 에 이제 투자를 했죠.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100만 주 정도로 이렇게 인수를 했는데, 그 당시 지분율로 보면 2.1% 정도였고요. 50억 원을 출자해서 이 지분을 확보했는데, 최근에 이 지분을 전부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매각을 하고 이제 약 8억 원의 매각 차익을 걸었다고 하는데요. 이 매각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초창기에 투자했던 이 목적은 상당히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는 이제 판교에서 안정적인 이제 오피스를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사실 지금은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테헤란로에 있는 이제 센터필드를 이제 주 사옥을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서초동에 있는 마제스타 시티타워도 이제 사옥을 쓰고 있고, 여기에다 최근에 이제 보면 성수동에서 예전에 이마트 본사 사옥을 인수해가지고 본사를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향후에 더 오피스 활용 용도가 이런 게 좀 변할 수가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번에 그 초창기에 투자했던 이 신한알파 리츠 지분을 회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5년 만에 투자를 회수하면서 그동안 이제 주가 상승과 배당으로 거둔 수익률이 총 수익률이 49% 수준이라고 하고요. 이 지분 같은 경우에는 블록딜을 통해서 이제 거래가 됐는데, 할인율은 6.4%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다만 이제 크래프톤이 이 신한알파 리츠 지분을 매각하게 되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그레이츠 판교를 떠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조금씩 나오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크래프톤 성수 이제 본사 준공 시점과 그레이츠 판교 임대차 계약 만기 시점이 2028년 4월인데요. 비슷한 시기에 맞물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신한 알파리츠에서, 그러니까 알파리츠의 그레이츠 판교에서 크래프톤이 나가면서 공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할 수는 있는데요. 다만 이제 어찌 보면 이 현재 이제 판교 같은 경우에는 수년간 이런 공실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임대 시장 상당히 좋습니다. 테크 기업들의 어떤 임대 수요가 계속 강하게 이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크래프톤이 나간다 하더라도 새 임차인 찾는 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크래프톤이 이제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가 5년 전이기 때문에 그 당시와 비교하면 이제 판교 임대료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실제로 이제 현재 이제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현재와 어떤 5년 전만 비교해 보더라도
임대료가 약 30%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크래프톤이 나간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뭐 임대료를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신한 리츠 운용하는 다른 리츠 얘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 신한 서부 T&D 리츠라고 있죠. 이 호텔 리츠인데 아까 이제 이 8월 마지막 주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리츠라고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보면 전반적으로 신한 서부 T&D 리츠를 둘러싼 환경은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렇게 한국의 단체 관광을 갈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수혜도 예상되고 또 최근에 어떤 신규 자산 인수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이제 동대문 나인트리 호텔 같은 게 인수가 확정이 됐죠. 확정이 됐고 이 확정이 된 이 호텔은 뭐 9월 첫 주에 아마 딜 클로징이 될 것 같은데 이 뭐 인수를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 이제 최근에 어떤 전환사채를 발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전환사채 발행 관련해서 이제 조건들과 이제 규모가 확정이 됐습니다. 네, 200억 원 정도를 조달할 예정인데 뭐 이제 세부적인 투자자 내역도 나왔는데요. 좀 주목해서 볼 투자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이지스 자산운용이 가장 큰 투자자가 될 예정인데 이지스 같은 경우는 세계 펀드를 통해서 이제 전체 CB 발행 금액의 약 절반 정도인 9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고요. 이지스 같은 경우에 이게 신한 서부 T&D 리츠에 투자하는 게 처음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투자를 통해서 이제 좀 유의미하게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어 보이고요. 참고로 이번에 이제 신한 서부 T&D 리츠가 발행하는 CB의 전환가액이 3,335원이고 전환 물량이 약 599만 주이기 때문에 이 기발행 주식 총수 대비해서는 10.72%로 상당히 뭐 작지 않은 물량이고 거기서 이제 절반 정도 이지스가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나름 이제 의미 있는 투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K리츠 위클리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